자, 오늘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현재 시간이 1시 3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사실 이제 강보합 약보합, 약보합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올라도 우리는 강보합 약보합, 미국 시장이 빠져도 우리는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미국을 보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1%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관망세.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실적 부분이 좋게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항상 코멘트가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앞으로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일단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체크는 해봐야 되는 게, 최근에 하웨이에서 AI 칩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가 한번 있었죠, 그렇죠? OS AI 칩까지 지금 하웨이가 굉장히 잘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국에서 중국의 이제 칩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면 OS AI 칩까지 애플, 엔비디아급 IT 거물이 되어가는 하웨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칩들도 개발을 하면서 기술 자립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얘네들이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IT 제품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일단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데이터거든요. 이게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디에서 불량이 터지고 하는 부분에 데이터가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회사 제품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상품을 하기 전에 그걸 만들어요. 그렇죠?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많이 만드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중국 같은 이런 거죠. 중국이 사실은 중국 전기차 화재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사건이거든요. 요즘도 하루에 10건 정도는 일단 난대요. 그런데 나면 나는갑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쵸?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크게 이슈가 됩니다만은 중국 쪽은 이슈가 안 돼요. 이런 불이 나던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불이 나던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보통 인민들이 죽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근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오는 거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중국 쪽 AI 칩, 엔비디아 중국 쪽 AI 칩 관련 수출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냐면 30% 정도 차지합니다. 3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중국이 자립한다고? 중국이 자립을 하면 원래 지금 증권사라 그럴까요? 증권사에서 엔비디아 실적, 미국 얘기입니다. 실적 추정했는 것 중에서 몇 프로가 날아가는 거죠? 30%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30%가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AI 칩의 성장 자체가 성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30% 이상 성장을 해야지 이걸 커버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엔비디아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해리스 있죠? 해리스 부통령 이번 선거 후보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트럼프를 처음으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를 이겨내고 있죠. 이겨내고 있는데, 해리스가 지금 AI에 관련돼 가지고 약간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AI의 발전보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큰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딥페이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리스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발전보다는 규제에 대해서 포인트가 초점이 조금 맞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지금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엔비디아라든지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데 힘을 못 내고 있는 것도 거기에 대한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엔비디아의 미래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밝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해리스가 원래 중도가 아니고 굉장히 잘 살던 집에서 태어나서 중산층이죠. 중산층이다 보니까 노동자 편을 많이 들어요.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뭐 데모를 크게 한 거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만들어지니까 전기차 부분이 부품이 많이 줄고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여기 좀 떨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데모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임금 올려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AI가 가면은 AI는 사실은 뭐로 가는 거냐면 로봇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죠? 로봇으로 가는 거예요. 로봇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옵티머스 2 같은 경우에 옵티머스 2 뭔지 아시죠? 옵티머스 부분의 이미지를 보면 얘잖아요. 스마트폰 말고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얘잖아요. 옵티머스 젠 2.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건 나르고 요거 하는 거. 옵티머스 젠 2. 2세대죠. 그렇죠? 달걀 나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그렇죠? 요거에 대해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조만간 테슬라 자동차 라인에 조만간 테슬라 자동차 조립 라인에 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지? 꼭 산업혁명 할 때하고 비슷한데 약간 좀 애매해지죠.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걸 갖다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신성장 동력이 해리스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엮여가지고 이게 주가가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앞두고 지금 내려가는 이유도 여기에 대한 우려가 저는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엔비디아.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저는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추세를 좀 타고 가다가 지금 묘하게도 지금 하락 추세선에 부딪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딱 걸려 있잖아요.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고 딱 걸려 있는데 모양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패턴으로 갈 때는 거리가 줄어야 돼요. 거리가 줄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거리가 줄는 것처럼 일단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지금 좀 늘어나려고 하고 있죠. 이게 패턴으로 갈 때 거리가 늘면은 이거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일단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엔비디아가 이번에 2%대 정도 조정을 받았는 건 크게 우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123불 정도 123불 정도 깨지지 않으면 123불 적어봅시다. 123불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고 123불이 깨지면 좀 머리 아플 수가 있어요. 테슬라도 최근에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테슬라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 추세선 끊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돌파를 했다가 바로 지금 밀리고 있죠. 그렇죠? 바로 지금 조정 중이고 고점 낮춘 걸로 보입니다. 고점 낮춘 걸로 보이고 이게 분봉으로 보면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거라고. 이거 못 돌려내면 재미없어요. 테슬라도. 그래서 미국 나스닥도 지금 보면 미국 나스닥도 어떻게 보면 V자 패턴의 저항선 근처를 한번 넘었다가 바로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지금 지수 기준으로 17,590, 17,589, 17,589포인트가 깨지면, 17,589포인트가 깨지면 조금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조건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진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라는 여지가 일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시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나스닥 종합은 조금 조정을 받았죠. 조정받았는데 조정받았던 부분에 이제 얘기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 아까 얘기가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 면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7월 달에 내구재 주문이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해서 지금 9.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다 이런 뜻이었죠. 이런 뜻이 되죠. 시장에서는 5%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훨씬 넘었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나왔고요. 전월에는 마이너스 6.9% 정도였습니다. 역성장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9% 정도 성장을 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서 좀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지난해 6월에 이제 항공기 주문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 딜러사 해킹 사건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신차하고 트럭 주문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쪽 주문도, 신차라든지 트럭 주문도 굉장히 좀 많아지는 그러한 모습도 일단은 보였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 자체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도 봐줄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나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얘기했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고,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착륙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시장 안에서 이제 50bp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연착륙인데 뭐 굳이 50bp를 할 이유가 있냐? 근데 50bp를 하면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악재로는 작용을 안 하는 거죠. 작용 안 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지금 뭐 보시면 25bp 정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76에서 64로 64에서 다시금 72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고요. 지금 뭐 50bp 인하 자체의 확률 자체는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좀 조정을 받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환율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엔달러 환율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엔달러 환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깨졌죠. 그렇죠? 이전에 아예 장기적인 부분을 보면 위로 올라가면 이거는 약세로 가는 겁니다. 엔화가 위로 올라가면 약세로 가는 건데, 엔화가 정말 약세로 많이 갔습니다. 2012년 정도를 저점으로 계속해서 약세로 갑니다. 계속해서 약세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던 최근의 거는 지금 갇혀 있는데, 최근의 거는 지금 깨졌죠. 최근의 것은 지금 좀 이거는 왜 없어? 자, 여기 들어가서 동그라미, 사각형, 타원형 확인.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를 보면 추세를 이렇게 타고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다가 여기 지금 깨졌단 말이지. 깨지면서 지금 여기 안에 갇혀져 있긴 한데 지금 강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지. 시장 안에서 이 강세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부담을 느끼냐면 오전에 잠시 언급은 한번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말씀해드리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시장은 엔화가 강세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겁니다. 애가 방에 앉아서 아무 소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조용해. 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거야. 그냥 조용해. 조용하면 애가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전에 오락만 하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오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엔캐리 청산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엔캐리 청산 이거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엔화가 강세를 보이지만 일본에 관광객들이 많아져. 일본에 관광객이 많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한국 사람이 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원화를 팔고 뭘 사는 거지? 엔화를 사는 거잖아. 엔화를 매수를 하는 거죠. 엔화가 어떻게 돼? 강세로 가는 거지. 미국 사람이 만약에 일본이 저가 엔이라서 엔저라서 간다면은 뭘 팔아야 돼? 달러를 팔고 엔을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엔이 강세인 거지. 이렇게 해서도 엔이 강세일 수도 있는데, 엔이 일단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당장 뭘 자꾸 생각을 하냐 하면 엔캐리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보통 이제 그게 공포니까. 그러니까 엔캐리로 공포가 일단 쌓여지면은 시장이 간다 안 간다? 시장이 못 가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못 가게 하는 그런 주요 요인이 또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아마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다 긍정적이에요.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미국 시장이 못 갈 이유도 없고 한국 시장이 못 갈 이유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시장의 우려 자체가 엔캐리에 대한 우려 자체가 아직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로 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좀 어그러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밤 내일 새벽 정도가 되면 미국 시장의 항방을 보면 대충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하시면서 그 부분을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널을 많이 뛰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좀 널 뛰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널 뛰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게 얘기를 해줬나 모르겠는데 자, 요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롯데이노베이트. 요 롯데이노베이트는 뭐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냐 하면 요거는 롯데정보통신이라고 말씀을 예전에 우리 분석할 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 자, 이거 기억합시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 방송을 통해서 하실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서 언급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자, 기억을 합시다.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이론으로 배우는 건 나중에. 매수반 자체는 한 2개월 뒤에 일단 있을 예정입니다. 2개월 뒤에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 뭐 한다? 관심 종목. 자, 반등을 하면 관심 종목. 예, 모란골 필무렴님 승선을 축하드립니다. 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올라가면 관심 종목, 올라가다가 밀리면은 뭐 하라고요? 밀리는 자리에서 여기서 멈춘 자리에 일단은 하나 끊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이 다시 어떻게 되면 다시금 요걸 돌파를 딱 하면서 추세선을 이렇게 잡으면 요 포인트가 뭐다?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 종목을 일단은 보면서 이 종목 추세가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일단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멈추질 않았어. 그쵸? 멈추질 않았어. 이때 멈췄죠.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갈 때가 매수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었고, 요때 이미 분석을 끝냈죠. 요때 정보통신이 어떠고 뭐 이러면서 이때 이제 분석을 끝냈고, 있어 보세요. 타이밍 나오면 제가 문자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전에 문자 나가서 바로 뭐 지금 한 10% 정도 지금 수익 중입니다. 오늘 언제 매수를 보냈나요? 공방한다고 바쁘셨던 거 아닌가요? 보냅니다. 그래도 잘 챙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 보면 좋을 것 같고, 롯데이노베이트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이긴 합니다. 출발이긴 하고 1차 저항이 지금 오긴 했어요. 요번 저항만 잘 넘었으면 되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코리아 FT 오늘 뭐 얘기 나오는 부분들도 일단 있던데, 코리아 FT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주가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있죠. 보이죠? 그런 다음 뭐 했냐면 짱짱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 멈춰 주셨고, 멈추고 난 다음에 이거 다시 돌파하면 이때가 매수고, 이탈 가격은 여기가 되죠. 이탈 가격은 여기가 됩니다. 야, 요거는 코리아 FT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5,780원 5,780원이 되는데 5,780원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죠. 그렇죠? 5,780원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그 위에서 뭐 하나요? 반등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위에서 요 떨어지는 거 돌려내면 이게 아마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타이밍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LX 인터내셔널 오늘 뜹니다. 이것도 저번에 얘기는 한번 하긴 했는데, LX 인터내셔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패턴으로 움직이는 중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4% 떴다, 5% 떴다 이런 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자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확장으로 가다가 약간 마름모로 가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는 있고요.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고 있는 중이네요. 위에 저항선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은 해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약간은 N자인가요? 이렇게 N자.
N자 부분을 오늘 일단은 LX가 일단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일단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LX 인터내셔널은 지금 이탈가 가격을 여기로 잡아야 되죠. 이탈 가격을 3650원 잡고 3650원으로 잡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LX 인터내셔널 사봐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또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할 때 좀 쉽게 하려고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시험을 칠 때 시험이 두려워지지 않으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3650원이 깨져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 나는 50만원 손실만 딱 잃고 게임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자, 두둥타. 50만원만 잃고 게임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730만원까지 매수 가능하고요. 나는 500만원까지가 아니고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실패하면 20만원만 잃고 게임 끝내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은 300만원 정도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 종목을 그냥 단순히 검색식에서 종목 나오는 걸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을 그냥 매수해가지고는 돈 못 법니다.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주식을 하시면서 난 종목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속 분석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돈이 잘 안 돼요. 좀 힘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남들하고 얘기할 땐 자랑질을 해야 되지만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자랑질을 해야 되지만 돈을 벌려고 그러면 솔직해져야 되죠. 뭐가 약한지, 내가 뭘 약한지를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거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약해집니다. 계속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 약간 좀 확장으로 가다가 지금 돌고는 있는데요. 확장으로 가다가 이번에 확장이 아니죠. 지금 확장이 아니고 저점을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에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약간 좀 전략적으로 종목에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전략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장 안에 있는 여러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 안에서 간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아니죠. 고들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신을 내버려 둬야 돼요.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이 있죠. 이 종목이 간다.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간다. 시장 안에서 사람들의 매수, 대중의 심리가 몰리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대응을 하면 그게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정답일 때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비올 같은 경우에 상승한데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죠. 비올은 그렇죠. 이제는 거의 뭐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계속 홀딩이고, 시젠, 두산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뭘 어떻게 하냐 하면 추세선을 한번 꺼봐요.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예전에 우리 두산로보틱스로 돈을 많이 벌었죠. 여기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지금 멈췄어요. 그렇죠? 멈춘 가격 다시 돌파하면 매수해요. 돌파 전에 매수하지 마요. 돌파를 해야지 상방으로 가는 거고, 돌파 못하면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조만간 변곡이 됐던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성을 잡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래로 갈 때도 여러분들의 액션을 취해야 되고, 아래로 갈 때는 현금을 만들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되고, 위로 만약에 우리 아까 이제 잡아드렸던 부분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또 시장 안에서 주도주를 잡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때가 사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종목을 빼고 갈아타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주도주가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만간 일단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